안녕하세요. 서종태입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돈적 품질 개선 방향과 기대 효과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생산 단계에서 돈적 품질 향상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그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조합의 2021년도 전산 성적이 마무리돼서 그거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성적을 보면 일단 생산 성적에서 PSY가 전산농장 평균이 26.1도가 나왔습니다. 전체 평균입니다. 그리고 좀 잘하시는 30% 성적은 PSY가 29.7도, 그리고 상위 10% 되시는 분들이 31.7도 PSY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위에 계신 분들은 현재 21도, 22.6도로 돼서 좀 더 많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농장 중에서도 경영 분석을 하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PSY가 0. 작년 그 전에 대비 0.6도 성장을 했고 MSY도 0.6도 개선이 됐어요. 조합 전체 평균으로 보면 22도에서 22.6도로 MSY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30% 되는 우수한 성적을 가진 분들은 25.8도에서 26.2도로 MSY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모던의 그 생산 능력이 많이 올랐고 또 그 최근에 돈사를 현대화하면서 그 시설의 능력들이 많이 보충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내용인 그 돈역 품질 개선 방향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육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 좋은 육질이 뭘까? 돈육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은 오늘 제가 발표 드리는 것은 저의 견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맛은 경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맛있어 보이는 핵심은 무엇일까? 이 핵심을 잘 찾아보면 그게 좋은 육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통 돈육 품질을 이야기하면 연구 분석을 할 때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고기의 pH가 얼마인가, 전단력이 얼마인가, 드립노스는 몇 프로인가, 불포화 지방산은 몇 프로인가,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의 구성 비율은 적당한가, 올레인산이 몇 프로인가, 육색의 명도, 황색도는 얼마인가, 오메가3와 식스의 조성 비율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보통 연구 자료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돈육 품질의 핵심적인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좋은 육질,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 이러한 수치에 대한 개념은 가지지 않고 섭취를 하게 되고, 이러한 수치 개념 없이도 좋은 육질을, 좋은 고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고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뭐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기 육질이 좋은 것 같아 해서 사진을 모아놓은 겁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내산 목살이죠. 어떻습니까? 요 정도 마블링과 근대지방이 있는 고기는 국내에서 대략 한 5%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거는 전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주 적게 나오죠. 한 1% 정도 전지가 요 정도 되는 게 나오죠. 네, 이거는 극도로 마블링 상태가 좋은 국내산 목살입니다. 보통 말하는 이베리코 이상으로 근대 지방에 충실하죠. 이건 후지입니다. 이건 역시도 이 정도 마블링 된 고기는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마 구이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이것도 목살이고요. 이 고기는 제가 실험을 하면서
거기서 자투리 고기 남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일본산 고기를 예전에 찍어 놓았던 건데 보기 좋아서 찍어봤고, 이것도 일본산 등심이 되겠습니다. 마치 소고기 같습니다. 그 고기를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구워 먹으려고 한번 잘라본 것이죠. 네. 요것도 국내산 돈육 마블링이 잘 된 고기입니다. 요런 것들이 한 5% 정도 나온다고 했죠. 네, 요런 것들은 뒷다리살입니다. 일본에 가서 제가 건대지방에 좋은 고기를 냉장고를 열어보고 찍어보니까 특별히 좋은 걸 선별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고기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국내산 고기인데 이 정도 건대지방이면 마블링 인덱스가 5 이상 보통 되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한 4%, 잘 나오는 농장에서는 8%까지도 출현되는 그런 고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다 돼지고기 사진들입니다. 앞다리살, 목살, 뒷다리살, 목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참 고기 육질이 좋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온 게 무엇일까요? 저는 건대지방과 건간지방의 조화가 이 고기를 맛있게 느끼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육질에서 중요한 거는 고기 내부의 사정도 그러하지만은 기본적인 규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해마다 그 규격돈 출하 체중 관리에 대해서 우수 농장에 대해서 시상식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규격돈이 나와줘야만이 품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농장 이름을 이렇게 실명으로 다 밝혀놨는데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성적을 보면 도체중 83에서 92kg, 이거는 1 플러스 등급 도체 체중입니다. 생체로 보면 대략 한 107에서 120kg, 이 정도 출하하는 농장들의 성적인데 1 플러스 등급 출하 체중이 90%대에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농장에서 출하 관리를 잘하면 1 플러스 등급을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물론 이게 도체 등급에서 이제 등급 하락이라는 게 있죠. 보통 3에서 5%가 고기 이상이나 도축 과정에서 문제됐을 때 이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한 3에서 5% 정도 낮은 게 이분들의 1 플러스 등급 출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도 능력에 따라서 도체 등급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정돈 회사나 그런데 이렇게 그 책임을 묻곤 합니다. 근데 저희 조합 같은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출하 체중을, 체중 관리는 농장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하 체중을 103에서 125kg을 출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등급 이상이 90%가 나오는 농장이 있습니다. 출하 체중만 관리하면 일반적으로 농장별로 이렇게 1등급이 이 정도 나와집니다. 다시 말해서 등지방 두께가 15에서 27mm가 1등급인데 이렇게 저절로 출하 체중 관리만 하면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1등급 이상이 63%에서 65%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정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출하 체중 관리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다음 단계를 보면 1등급은 90% 이상이니까 기본으로 보고요. 1 플러스 등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등급은 출하 체중이 107에서 120kg입니다. 출하 체중만 107에서 120kg을 출하해 준다면 1 플러스 등급은 약 70% 이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돈의 능력이라고,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출하 체중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농장에
등급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출하 체중을 한번 반드시 챙겨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적 품질 관리에서 출하 체중 관리는 아주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저희들 전산 프로그램 그대로 한번 돌려봤어요. 요게 이제 1 플러스 출하 체중은 107에서 120kg 내외이고 등지방 두께는 17에서 14mm가 이렇게 적합하죠. 1 플러스 등급이요. 그 등급 출연율 순위를 요 기간별로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보니까 가장 잘 나오시는 분이 1 플러스 등급이 67.4%가 나왔어요. 물론 이게 1등급하고 다 더하면 90%가 넘죠. 같은 정도를 다 쓰시는 분들인데 조합 전체적으로는 43%가 나오는데 1 플러스 등급이, 물론 1등급하고 합치면 조합 전체 1등급 출연율이 80%가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정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나머지는 농장 사양 관리나 출하 체중 관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돼지고기 품질 이야기 하는데 삼겹살과 목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조합에서 제가 약 66만 두에 해당되는 돼지를 평균 115kg으로 보정을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육가공에 출하된 돼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 하니까 삼겹살의 경우는 돼지 한 마리에서 정육이 생산되는 게 20.79%가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매출액은 42%를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목살은 7.4%가 생산이 되고 13%가 매출을 커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뒷다리살 같은 경우는 29%가 생산되고 매출액의 12%를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 생산량은 약 28%가 삼겹살, 목살이 생산이 되는데 매출액은 55%를 커버를 해줘야지 우리나라 양돈 산업이 현재 돈가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삼겹살, 목살은 전체 돈육 중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보통 소비자 기호도를 이야기할 때 설문조사를 해보면 건강상에서 지방을 꺼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설문조사의 이야기고 실제 섭취하시는 거는 삼겹살, 목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삼겹살, 목살은 27%, 28%밖에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머지를 다 섭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 조합에는 한돈 직영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지금 36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 한돈 직영 매장은 소비자의 그 선호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곳입니다. 한돈만 저희 포크밸리 브랜드만 팔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한번 판매 비율을 보면 우리 직영 매장에서 목살이 44%가 판매가 됩니다. 판매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가 23%, 그 다음이 목살입니다. 생산 비율하고 부위별 생산 비율하고 판매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삼겹살하고 전지하고 목살이 80% 이상을 82%를 차지하게 됩니다. 삼겹살과 목살만 따지면 58%가 국내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사는 그 고기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소비자들은 지방 함량이 많은 부위를 선호한다 이러면 설마 요새 그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비 패턴이 이렇게 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반복을 하면 비옥든 1도에서 삼겹살과 목살은 28%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의 전체 소비되는 삼겹살과 목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서 40%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나 하면 생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수입육이 다 커버를 하기 때문입니다. 요 28%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삼겹살, 목살의 기본적인 비율입니다. 그런데 수입육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 이렇게 또다시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설문 때는 지방이 적은 걸 원한다고 했으면서도 결국 먹는 것은 그 지방이 많은 삼겹살과 목살을 많이 먹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맛이 있기 때문이죠. 맛을 추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맛의 근본적인 것은 지방이라는 거죠. 한 번 더 또다시 재미있는 자료를 훑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돼지 한 마리에서 삼겹살, 목살이 우리나라 생산되는 게 약 28%가 생산이 됩니다. 28.5%가. 정육 대략 돼지 한 마리 그 도축하면 53kg 정도가 고기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28%가 삼겹살, 목살입니다. 그러면 수입되는 돼지고기의 53kg 중에서 비육도 1두분이죠. 삼겹살, 목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거거든요. 전체적으로 64%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되는 돼지고기는 28% 정도만 삼겹살, 목살 들어오는 게 아니고 64.5%가 삼겹살, 목살이 수입이 됩니다. 이 말은 더 많은 삼겹살과 목살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략적인 그래프를 살펴보면 우리 돈육의 한돈의 삼겹살, 목살 그 전지의 품질 경쟁력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겹살, 목살 위주로 수입량이 집중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타 부위들은 이렇게 크게 정량을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게 삼겹살이 굉장히 많은 양으로 수입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서 수입 돈육 삼겹살을 많이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 고기들이 대부분이 식당으로 가서 판매가 되고 있죠. 왜 그분들이 수입 삼겹살을 판매를 할까요? 국내 삼겹살 가격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니까 수입 삼겹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 이야기는 삼겹살을 많이 찾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후지 같은 경우는 다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저희도 육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햄 소세지 쪽으로 많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돈 지방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 2021년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컨테이너고 톤인데 우리 보통 육가공에서 돼지 한 마리를 가공하고 나서 식용으로 판매하는 지방량이 있습니다. 그 지방량을 보통 3.5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4kg 정도가 하는데 요즘은 품질 규격도 높아졌고 또 하나 지방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3.5kg 정도 보통 그 식용 판매량 할 수 있는 지방이 생산됩니다. 이걸 마리수로 계산해 보면 2021년도에 230만 두분의 지방을 수입을 했어요. 2020년도에는 360만 두분의 지방을 수입했어요. 이만큼 지방을 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만두를 만들 때는 약 3대 1 정도의 그 지방이 필요하고 미국산 전지 같은 경우는 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햄소세지 대형 공장에서 주로 이제 목전지를 수입해서 햄소세지를 만들곤 하는데 그래 되면 이분들 구매 담당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미국산 전지는 보통 뭔가 하면 80대 20을 본답니다. 80이 근육이고 20이 지방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략 우리가 햄소세지를 만들면 25% 정도가 지방이 차지하는데 원래 7% 지방이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지방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방을 추가로도 수입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햄소세지도 지방이 부족해서 지방을 수입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지방을 사람들이 건강상 거부한다고 하는데 먹을 때는 맛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네이버 키워드 검색어에서 돼지고기 트렌드를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이베리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검색어에 그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가장 1순위는 삼겹살이었죠. 그리고 19년도에도 뒷고기, 삼겹살, 이베리코가 나오다가 2020년도에는 이베리코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10위권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2021년도 보면 삼겹살과 돈마호크가 1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예. 이렇게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바뀌는데 전체적으로 트렌드에서 위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방 함량이 풍부한 부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돈마호크라고 그러죠. 캠핑 문화가 발전되면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해놓으면 맛있게 보이는데 이게 근내 지방이 부족하니까 식욕이 많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죠. 이 정도는 조금 괜찮은데 이건 문제가 많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근내 지방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이거는 물론 이제 난축 맛돈 이렇게 요번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돼지죠. 이렇게 근내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육질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육질이 좋은데라고 말했을 때 왜라고 우리는 대물어 보면 근내 지방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왠지 퍽퍽하고 맛이 없을 것 같아. 왜일까요? 근내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근내 지방을 측정하던 냉도체 등급 판정이 없어질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좀 발전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연구 시험용으로 일부 냉도체 등급 판정을 이렇게 6탄면을 보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시험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근내지방과 돼지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간지방과 그 근내지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간지방은 등급 판정소에서 넓은 등근과 몸통 피부근 요 사이에 요 넓이를 재게 되는데 요게 1에서 5mm 이하이면 지방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여기서 요게 삼겹살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삼겹살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근간지방은 요거는 이제 육가공 회사마다 다른데 5에서 13mm, 저희 조합에서는 5에서 13mm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한 13mm 정도까지 보는 데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과지방은 요 두께가 15mm 이상 되면 지방이 많아서 떡지방이 나올 확률이 많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넓은 등근이죠. 요게 넓은 등근이고 몸통 피부근인데 요 사이에 근간지방이 왜 중요한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요 넓은 등근과 여기 몸통 피부근이잖아요. 요 넓은 등근이 삼겹살 안쪽으로 요게 넓은 등근이지 않습니까? 계속 가다가 보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여기서. 넓은 등근이 사라지면서 밖에 몸통 피부근만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지방량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어떤 삼겹살에서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사이가 넓어지면 너무 15mm 이상 되면 이쪽은 거의 다 80%가 지방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근간지방 두께가 5에서 한 13mm 내외여야지 적정하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목 쪽이고 이쪽은 꼬리 쪽이 됩니다. 꼬리 쪽으로 내려가면 지방량이 갑자기 적어져서 이렇게 삼겹살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추리 삼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도 품질 향상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한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돼지 검정할 때 등지방 두께와 도체 등급할 때 등지방 두께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센터의 돼지 들어오는 등지방 두께 그 개념을 도체 등급 등지방 두께 개념과 같이 생각하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돼지 검정할 때는 등지방 두께를 굳이 이렇게 내부로 본다면 요소 위까지 한 15cm 떨어진 이 부위에서 등지방 두께를 측정하게 됩니다. 초음파로. 근데 우리가 등급 판정서에서는 바깥 부위에 나타나는 이 부위를 측정하게 되죠. 그래서 등지방 두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등지방 두께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지방 두께 개념을 같이 가져가면 이해하기 쉬운데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등지방 두께와 삼겹살도 영향이 있어서 조합에서 많은 직원들과 함께 체중별로 등지방 두께별로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한번 삼겹살을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유럽형으로 돼지를 바꾸면서 돼지의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에서 전산 성적을 제가 보여준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 이제 돈육 영업팀에서 농장에서는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도체 등급도 잘 나오고 돼지 성장도 빠르고 산자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가공 우리 직원들이 한 20년씩 근무한 직원들의 이제 어려우면 삼겹살이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길어졌다는 불평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 이제 식당이나 매장에 이 미추리 부분을 좀 짧게 잘라달라, 이런 이제 크레임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육가공에서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삼겹살과 목살이 매출액의 55% 이상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삼겹살 전체를 살려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 부위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삼겹살로 생산됐지만은 실제 슬라이스를 해보면 이런 고기가 나오거든요. 삼겹살로 판매하기가 정말 난처한 부위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고기들은 보면 마지막 부위까지도 여기 근내지방이 충실히 들어가서 여기까지 다 판매를 해도 문제없는 고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매우 좋은 이제 품질이 되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삼겹살인데 뭐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삼겹살 요 두께가 많이 얇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삼겹살 끝부분입니다. 이거 뭐 부끄럽다고 할 수도 없고요. 전체적인 현상이라서 우리 매장, 직영 매장에서도 이러한 삼겹살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걸 제가 직접 우리 판매장 걸 직접 찍었어요. 이거는 어디에나 다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한돈의 마블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요거는 근대지방이 굉장히 양호한 돼지입니다. 도체고 요거는 근대지방이 많이 부족한 돼지들입니다. 그래서 근대지방이 많이 양호하게 되면은 앞에서 봤던 그 미추리 부분에도 그 삼겹살 품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대지방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내지방이 넘버5 이 정도면 5% 이상이죠. 이런 돼지들이 제가 넘버4, 넘버5 정도 되는 돼지가 지금 한 많이 나오는 농장 8%, 평균 5%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근내지방이 풍부하면 뭐 굳이 등심을 구워 먹을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등심을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근내지방이 촘촘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위가 결국은 삼겹살 뼈가 이렇게 살아 있다면 이게 바로 돈마호크로 판매되는 그 부위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돈마호크로 들어가면 굉장히 품질이 양호한 그 부위가 되겠죠. 부위는 등심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블링 지수가 넘버 4인 목살을 제가 잘라봤어요.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블링 지수가 넘버 1인 걸 잘라보면 이런 목살이 나옵니다. 사람의 기호성에 따라서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가공 영업을 할 때는 이 고기가
절대적으로 품질이 좋다고 선호하게 됩니다. 이거는 근내지방과 아주 상관관계가 깊은 거죠. 근내지방이 높으면 바로 이런 목살이 나오게 됩니다. 근내지방이 낮으면 이런 목살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살을 선호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내지방이 남바 사 있을 때 그 삼겹살 끝부분, 통상적으로 미출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끝부분에 이렇게 근내지방이 들어가서 끝부분도 이렇게 그나마 좀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내지방이 부족하면 이렇게 완전히 살이 드러나서 삼겹살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물론 가끔은 또 이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부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거의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좀 자료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근내지방을 넘버 1에서 넘버 5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적정한 근간지방 두께가 앞에서 설명했었죠. 6에서 13mm가 5에서 14 혹은 6에서 13mm가 적정한 근간지방인데 이러한 근간지방이 출현되는 것은 넘버 1에서는 57%가 생산이 됩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게 44,000도 정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넘버 5에서는 93% 정도가 적정한 근간지방, 쉽게 말하면 삼겹살로서의 모양이 가장 좋은 게 이 정도가 나와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근내지방이 5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지방이 부족해서 삼겹살이 너무 얇거나 문제되는 경우죠. 그거는 근내지방이 넘버 1일 때 42%나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내지방이 없으면 근간지방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삼겹살이 4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넘버 5에서는 문제되는 지방이 부족해서 문제되는 게 5.9%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근내지방이 4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과지방이 15mm 이상인데 근간지방, 근간지방이 넘버 5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1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좋은데 떡삼겹, 과지방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까 44,000도 돼지 중에서 등지방 두께를 20에서 25mm일 때의 돼지만 분석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지방 두께가 25mm가 넘어가는 것을 배제하고 적정 등지방 두께에 있는 돼지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 하니까 적정 근간지방, 삼겹살이 모양이 잘 나오는 거죠. 그게 넘버 1에서는 70%가 나오는데 넘버 5에서는 94%가 나옵니다. 그 지방이 부족해서 삼겹살 모양이 제대로 형성 안 되는 거는 넘버 1에서는 29%가 나오는데 넘버 5에서는 5%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우려했던 과지방은 등지방 두께가 25mm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근내지방을 넘버 4에서 넘버 5까지 올리면 삼겹살과 목살과 전지의 품질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돈육보다 우리 한돈이 가격이 비싸도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지방 두께를 25mm가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근내지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육종 개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전부터 초음파로 근내지방 측정을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정돈장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초음파로 해봤는데, 그리고 이 초음파로 한 결과를 가지고 또 각 등심근을 부위별로 잘라서 이렇게 시험을 지속적으로 해봤는데, 생체 마블링이 등지방 두께가 두껍지 않아도 생체 마블링이
양호한 돼지는 그 후대에서도 양호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적 품질 향상을 위해서 출하 체중 관리는 아주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육종에서도 근내 지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질 계량 지수로 근내 지방을 구체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적용하면 어떨까? 그런 게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이렇게 조합 데이터를 쌓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한돈의 품질이 더 향상되고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나 하면 20년 전에 근내 지방을 올리자고 우리 조합에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20년 전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지방이 적은 걸 원할 텐데, 건강을 생각하면 지방을 먹지 않을 텐데 왜 근내 지방을 올리자냐라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줄 알고 그렇게 하느냐고 반발이 많았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또 지금 근내 지방을 올리자니까 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굳이 앞에 데이터, 삼겹살, 목살 수입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소비자들은 맛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맛있는 고기를 먼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려면 등지방은 얇으면서 근내지방이 충실한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같이 생산자 단계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한돈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